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오늘은 안면 비대칭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더 확연히 드러난다는 얼굴 비대칭.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진 찍기를 기피하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까지 상실된다면 정말 안 될 일일 텐데요. 안면 비대칭 때문에 어떤 분들은 웃을 때 표정이 이상해진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쪽으로만 늘 음식을 씹게 된다.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안면 비대칭, 어떻게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어떤 방법인지 오늘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여성분들이라면 안면 비대칭 고민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설명 좀 잘 듣고 싶습니다. 안면 비대칭의 정의부터 해주시면. 네. 예뻐지고 또 멋있어지는 걸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우리 신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칭이 된다면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 대칭이 된다면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진화의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여성들이 더 안면 비대칭에 대한 대칭적인 것을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배우자의 성선택에 있어서 대칭인 얼굴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자기의 후세에 반의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대칭인 안면이 돼야만이 더 건강한 용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훌륭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미뿐만 아니라 네. 건강한 유전자다 그 말이죠. 대칭인 그렇죠. 경우가. 예. 실제로 사진상에서 그 무작위로 해서 대칭적인 얼굴과 비대칭적인 얼굴을 비교해 본 결과 대칭적인 얼굴이 비대칭적인 얼굴에 비해서 우울증이라든가 또 위장장애라든가 예. 그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 집중력이라든가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다는 연구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아. 비대칭의 정의를 보자면은 일단은 얼굴에서 미간 중심과 턱끝 중심을 이었을 때 좌우가 이렇게 틀린 경우 이런 예. 경우를 우리가 비대칭이라고 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비대칭적인 안무를 가지고 있긴 네. 합니다. 뭐 한쪽으로만 씹는다든가 잠자리가 한쪽으로만 잔다든가 이렇게 뭐 턱을 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비대칭의 원인을 양상이 되는데요. 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안면 비대칭이 스스로 느낄 만큼 심해져서 네. 사진을 찍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컴플렉스로 인해서 대인기피증까지 올 수 있는 문제들이 오거든요. 네네. 이런 심리적인 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비대칭인 경우에는 사실 두통이라든가 안면통이라든가 어지러움, 어깨 근육통, 심지어는 뭐 측만증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안면 비대칭 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거 그게 좀 뭐 흉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과 네. 직결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봐야 되겠군요. 이제 진단을 좀 잘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진단법? 그렇죠. 안면 비대칭의 진단은 사실은 본인이 자주 요즘은 셀카 시대 아닙니까? 예, 예. 사진을 찍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비대칭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그런 사실은 분들은 사진 안 찍으려고 하죠? 그렇죠. 피하려고 자꾸 예, 뭐 예, 예. 얼짱각도니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얼굴 중심선이 이제 틀리게 되고요. 네, 네. 눈높이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대 높낮이도 틀릴 수도 있고요. 입꼬리의 모양도 틀려지고요. 예. 그다음에 턱선이 틀어져서 조금 비대칭적인 모델이 많이 보이고요. 그 심지어는 머리도 이렇게 비대칭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 두상 비대칭. 예. 그다음에 이것이 얼굴이라든가 어깨, 허리, 골반까지도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뭐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가장 그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미러 이미징이라 해서 자기 정면 사진을 찍어서 A4 용지에다 이렇게 딱 프린트해서 오른쪽을 대보고 또 왼쪽 얼굴만 대서 만약 그 상태가 많이 심각하게 틀리다 그러면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왼쪽만 붙였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되고 중간에 모양이 되고 오른쪽만 붙였을 때는 또 저렇게 상당히 틀어진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안면 비대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일단은 3D 안면의 입체를 가지고 아하. 전후 좌우 상하를 비교해 주고요. 그다음에 신경이 잘 통한가 이렇게 비대칭 있는 부분이 순환장애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예. 뭐 그 체열 진단한다든가 자세 검사한다든가 뭐 심지어는 심한 사람은 두개골 엑스레이를 검사를 한다든가 치아 상태를 체크해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심리적인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안면 비대칭이 신체적인 어떤 문제로 연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안면 비대칭이 생기면은 첫째 두 개 안면 쪽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예, 예. 두 번째는 경추하고 견갑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하. 그다음에 셋째는 척추 라인을 가지고 척추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두 개 안면 쪽에는 두통이라든가 이명, 뭐 눈의 통증, 그다음에 그 만성 피로, 턱관절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경추 견갑대 문제 생기면 뒷목이 결리고 뻐근하고 무겁고 피로가 많이 쌓이고, 그다음에 손이 저린다는 느낌이 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에 척추까지 문제 생기면 이제 측만증이라든가 거북목이라든가 다양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 어려서 그 초등학교 친구들 보면 좀 비대칭인데 한쪽으로 이렇게 그죠? 위에 숙이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척추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허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런 자세가 것들까지. 그렇죠. 비대증 일하고 있으면 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세를 취하게 되거든요. 아하. 이렇게 하면서 척추 라인도 문제 생기고 근육에 그럼으로써 좀 스파스도 반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심리적 보상작용 같은 그런 게 예, 있지 많이 않을까. 있습니다. 예. 아하, 그렇게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가장 많은 것이 턱. 네. 아래 턱 아니겠습니까? 턱이 뭐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이렇게 틀어져서 안면 비대칭 어떤 그렇죠.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턱관절과 안면 비대증은 상당히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 턱이 틀어지면 바로 안면 비대증이 보이고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예. 또 앞으로 나오든지 뒤로 들어가든지 예. 상당히 안면 비대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이 턱관절 문제로 인한 안면 비대증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 있죠. 성장기 때는 그 하악이 발달하면서 얼굴에 애모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성장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안면 비대칭이 어려서는 얘가 예뻤는데 좀 이상해진다 그런 느낌이다면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야하. 특히 이제 주걱턱이라든가 예. 턱이 들어간 무턱이라든가 턱관절 편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습관하고 상당히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구호흡, 비염 예, 때문에 예. 아데노이드 때문에 그다음에 비염이 상당히 중요한 구호흡이 상당히 중요한 안면 비대증 원인인데 초점 없는 눈이 되고 그다음에 좁은 콧대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고 비대칭이 벌써 있지 않습니까? 아하.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고 비염도 원인이 크게 그렇죠. 되는군요. 예. 한 친구는 입을 다물고 있고 한 친구는 입을 벌리고 있는데 예. 섞어서 이렇게 한 친구는 이렇게 예뻐지고 한 친구는 이렇게 비대칭이 오는 상태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아래턱 있습니다. 부분이 저렇게 예. 잘못 발달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그림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 3, 4년 만에 비대칭이 되면서 이렇게 변형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좀 더 빨리 관심을 네. 가져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턱은 아이들 때에 성장하면 발달하면서 제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전문가 선생님께 진단받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아래턱도 있지만 뭐 눈높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에 대한 진단 분류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좀 소개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 모양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면 비대칭이 온다면은 이 턱이 이렇게 틀어져서 오는 비대칭이 있을 것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관골과 축두골 이렇게 눈 쪽에 있는 골들이 틀어져서 생기는 비대칭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둘 다 틀어져서 오는 비대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임상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만 틀어진 경우 그것을 카테고리 1이라고 하고요. 아하. 그다음에 턱과 이 상악이 다 틀어진 관골과의 틀어진 경우를 카테고리 2라고 하는데 같은 쪽으로 틀어진 경우를 카테고리 2. 예. 턱은 오른쪽으로 틀어졌는데 이 관골은 왼쪽으로 틀어졌다. 예, 예. 지그재그로 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카테고리 3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턱만 상악은 정상인데 턱만 틀어져 있는 경우. 예. 이것은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틀어질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턱관절의 균형을 잡치면 발라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카테고리 2를 보면은 이 턱과 상악이 같이 틀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얼굴이 한쪽이 쭈그러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테고리 2라고 하는데 네. 혹시 오른쪽으로 편입되어 있느냐 왼쪽으로 편입되느냐 다 틀리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3는 턱은 오른쪽인데 예. 관골은 왼쪽이다. 상당히 지그재그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가 겉보기는 얻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상당히 틀어져 보이는 경우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 왼쪽
어디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치료를 하고 치료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그 중에 가장 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래턱과 그렇습니다.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아래턱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씹질 못해 아파서 통증이 그렇게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리고 또 발음이 좀 이상하다.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까지도 동시에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될 수 이 있는지. 턱 관절에서 문제는 우리가 안면 비대칭의 가장 문제는 이 주걱턱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예. 턱이 앞으로 쭉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클래스 3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것이 변형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무턱이라고 해서 턱이 쑥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서 나타나는 무턱형 안면 비대칭이 있고요. 그다음에 턱 관절의 어떤 이빨의 부정교합이라든가 씹는 습관의 문제라든가 뭐 이갈이라든가 간의 원인에 의해서 턱이 한쪽으로 찌그러든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를 우리가 FCST라는 방법을 가지고 턱 관절을 균형해주는 장치와 뭐 침치료라든가 교정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 임상적으로 보면 이 치료가 다른 턱 관절과 관계된 다양한 증상들을 같이 없애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아래턱 말씀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또 위턱의 문제, 광대뼈가 또 눈 주변 네. 눈썹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이런 문제 또는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악 안면을 이루고 있는 뼈가 2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통뼈로 인식을 하고 계시죠. 예. 두 개의 안면골은 슈처락해서 이 봉합 이렇게 쐐기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쐐기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그쪽이 쪼그라들 것이고요. 예. 또 이것이 쐐기가 너무 느슨하면 그쪽이 넓어질 겁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교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MCT라는 요법을 통해서 이 봉합된 그 단단하게 굳어 있는 인대라든가 근육을 풀어주고, 예. 그다음에 CFRT라는 방법을 통해서 코 속에 풍선을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을 가지고 상악뿐만 아니라 하악뿐만 아니라 상악까지 치료해서 비대칭 상태를 개선하게 되는 겁니다. 아, 보통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얼굴 뼈를 틀어진 걸 교정한다면 큰 수술해서 뭐 잘라내고 이렇게만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네. 이렇게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김성훈 한의원에서는 정말 이런 수술이 아니고 그렇죠. 비수술적인 요법을 네.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치료하는 안면 비대칭의 비수술 요법은 수술 요법처럼 이렇게 큰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턱 관절 장치 있잖아요. 턱 관절의 균형을 맞춰주는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야. 그것을 우리가 스프린트 비슷한 소프트 스프린트로 작용하는데요. 그것은 TBA, OB라는 용어를 가지고 적당히 맞춰서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 축도골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부형추, 흉추, 골반을 교정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골반에 교정된 것이 얼굴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정상 안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MCT라는 요법이 있습니다. 골라톤이라 해서 그 인대 근육이 굳어 있는 슈처를 봉합을 열어주는 MCT 요법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CFRT라는 요법 통해서 그 풍선을 가지고 코 속에 넣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안면침이라든가 또 매선침이라든가 물리치료를 다양한 요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중심을 맞춰서 이 광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정하는 분인데요. 특히 이 코에다가 이 풍선을 넣어서 그 좁혀진 슈처를 열어주는 치료입니다. 예. 코 속에 작은 풍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부분이 좁아진 것을 넓혀주고 예, 또 예. 이것을 통해서 넓어진 것은 또 좁혀주고 또 그리고 축도골 교정을 통해서 좁아진 것과 넓혀진 것을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우리가 방법을 바로 우리가 CFRT 두 개의 안면 재배열술이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두 개 안면 재배열술. 골 재배열술. 예. 그게 아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렇죠. 이 CFRT 요법은 그 약 80년 전에 80년의 역사를 가진 아주 훌륭한 치료법인데요. 예. 그것을 이제 미국 카이로프랙틱 의사들이 발전 계승하다가 우리들이 한 차원 더
개선시켜서 발전시킨 요법인데요. 초기에는 이 얼굴 통증에 이제 그 악안면 쪽이니까 이쪽에 슈처가 좁아지거나 신경을 눌리거나 했을 때 하는 치료를 중심했었는데 요즘은 저평결 교정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흰코를 잡아준다든가 안면의 비대증을 하는 치료법으로 더 많이 쓰는 것이 대세입니다. 풍선이 코로 들어가서 그 저평고를 변화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좁아진 걸 열려주는데 구조적인 재배열뿐 아니라 뇌기능 활성화, 호르몬 조절, 그다음에 자율신경 밸런스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안면 비대증뿐만 아니라 턱관절 장애, 그다음에 이명, 난청, 어지럼증, 그다음에 코가 틀어진 귀진격이 틀어진 것까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안면마비 후유증, 요즘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3차 신경통, 코골이, 수면 무호흡, 그다음에 비염 중농증, 그다음에 난치성 두통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되는 아주 훌륭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치아 교정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면 비대칭 된 것을 이렇게 교정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치료 시간과 기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치료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내원했을 때. 그리고 이거 치료 횟수를 20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20회 정도 하고 하는데 10회 정도 후에 평가를 하고 어디가 좀 변화가 됐는지 평가를 하고 20후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심한 사람들은 좀 더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치료는 어린애들까지도 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많이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뭐 수술 없이 이렇게 안면 비대칭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한 후에도 본인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관리라든지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한 20회 정도를 치료하게 되면 3달에서 4달 정도 걸립니다. 네네. 걸리는데 그 후에도 이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 좀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안면 비대증이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네네. 씹는 습관이라든가 한쪽으로만 씹는다든가 그다음에 한쪽으로 턱을 개는 습관이라든가 뭐 껌을 씹는다든가 그다음에 엎드려 자고 한쪽으로 옆으로 잔다든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으면 좀 피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치아의 부정교합 때문에 심한 안면 비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턱관절의 원인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저희들이 턱관절 교정 치료하면서 좋아지는데 이 총성이라든가 덧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과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를 악문다든가 혀를 자꾸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내미는 사람들이 네네. 있다든가 그다음에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자세가 나쁜 사람도 있으세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른 자세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면 중 이갈이라든가 그다음에 코골이 한다든가 수면 중 무호흡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게 되죠. 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CFRT요법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아주 좋게 된다면 원인 질환을 제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아주 뭐 어려서부터 비대칭인 아이들도 있겠지만 좀 성장하면서 이제 비대칭인 아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치료할 때 그 나이는 어느 정도가 가장 좋을 것인지 언제쯤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나이 든 예, 분 오시지만은 그런데 가장 좋은 시기는 악안면이 발달하는 시기인 청소년들 시기. 아하. 그다음에 최소 뼈가 굳어지기 전에 조금 부드러운 슈처가 열려 있고 인대 근육이 덜 긴장된 그런 상태에서 오시면 치료하는데 기간이 더 적게 걸리겠죠. 하지만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시간을 조금 더 여유를 준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 김성훈 원장님을 모시고 안면 비대칭의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주 새로운 내용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안면 비대칭을 비수술요법으로 치료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직접 병원에 와서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면 비대칭 하면 대부분 안면 양악수술이라든가 안면 윤곽술을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하악의 불균형이라면 FCST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악을 정상 위치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악의 문제라면 CFRT라는 요법을 통해서 좁아진 것은 넓혀주고 넓어진 것은 좁혀주는 치료법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입이 틀어져 보이거나 그 다음에 애모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틀어져 보여서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본인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치료는 해야 되겠는데 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죠. 더욱이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기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면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비수술적 요법인 CFRT 치료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부 생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여름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인데요. 시끄러운 소음을 피해서,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름의 숲으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곳에 가면 무거운 몸을 잠시 기댈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수고했다며 이마의 땀을 닦아줄 수 있는 시원한 바람,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쉼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름 숲과 함께 활기찬 여름 되십시오. 건강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